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가 안 됐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좀 하자면 답답하지. 한마디로 그냥 쌍욕이 나오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는 그 유튜브 그 안에서 댓글을 이러고 보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자기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되는 게 싫어서 민주당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남경필을 진짜 찍은 사람이 있는 걸 봤거든.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떻게 그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삐. 근데 그 사람들은 오케이,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여성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많이 빠져 있었잖아. 인기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해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뉴스들도 많았고. 근데 나라이든 집안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네. 뭐 시기,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이 뭐 가족 간이나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도 그냥 그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르잖아. 그걸 뭐 우리가 뭐 그런 시기, 질투, 그냥 공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까발려 놓고선 뭐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너는 가족들과도 이게 가화만사성인데 가정도 제대로 뭐 못하면서 네가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지지자들은 사람을 보고선 그 사람을 찍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대통령이든 경기지사든 부산시장이든 뭐 어디 뭐 서울시장이든 뭐 저기 무슨 군수든 이장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리고 능력도 봐야 되겠지. 능력도 그냥 뭐 완전히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윤석열 같은 애가 뭐 걔는 어느 자리에다 갖다 놔도 일을 못할 거로. 갑자기 이름 들으니까 두통이 갑자기.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일을 제대로 못할 그런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평생 해본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잡아놓는 것밖에 해본 게 없는 거라고. 그거 조작해가지고
조작을 했던 원래 만들어져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범인이던 간에 그런 거밖에 안 해본 사람이라 맞아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한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난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또 나와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대통령 하겠다고 껍적대고 또 나올 거라고. 그게 중독성이 있나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 남는 돈 조금 있으면 뭐 저축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모아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잖아. 근데 그 권력에 이 눈이 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권력을 꼭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도 그런 사람을 몇몇 보긴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근데 구접시고 지는 하겠다고 길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는 윤석열은 그냥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걔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평생 했던 것처럼 또 그런 또 걸 하겠죠. 거기서 올라가서 칼을 휘두를 사람이지 포용할 사람은 아니지. 나라를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 대선도 그렇고 무슨 인기 투표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솔직히 나는 참 되게 걱정이 돼. 요즘이 그런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기 투표로 가는 것 같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당 같지도 않은 정의당 같은 경우 진짜 한숨밖에 안 나요. 걔네들 그 비례대표 1번, 2번, 3번 그 뽑은 그런 데도 보면 그 유모 양이 걔는 나는 의원도 아니야. 걔는 뭐 유모 양이 네. 그 1번이 됐잖아. 걔는 그냥 1번이 비례대표 1번이 된 이유는 젊고 얼굴 반반하기 때문에 1번이 됐다고 생각해. 그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돼야 되니까 이제 남자가 됐겠지. 2번이 비례대표가. 저는 그 당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거가 인기 투표로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인기라는 거에 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인기몰이를 막 하면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막 인기몰이를 하면 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찍는단 말이야. 그런데 걔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런 인기몰이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간 거란 말이지. 그게 우리의 제일 큰 실수가 그 윤가놈이거든. 근데 그때는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지.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다 잘할 줄 알고 잘할 있었어. 줄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누가 지지했냐. 그땐 그러니까, 다 좋아했어요. 그치, 그땐 다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인기 투표 쪽으로 모든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 이제 걱정될 수 있지. 윤석열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홍준표도 그렇고, 지금 20, 30대,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것도 그냥 인기 투표에 된 거야. 걔 능력을 검증을 하거나 뭐 이런 거로 돼서. 여태 한 게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능력밖에 한 게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그냥 능력이 없는 애인데 그냥 인기몰이로 해서 걔는 당대표 된 거고. 그러니까는 그 인기몰이에 제일 사람들이 현혹되는 연령대가 20, 30대잖아. 40, 50대 그 위로는 연륜이 계속 있으니까,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지적을 한다고. 그 유튜브 채팅창 안에서도 막 인기몰이를 하는데 뜨문뜨문 올라오는 글들 중에 보면 거기에 반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뜨문뜨문 올라와.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20, 30대들은 거기에 다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야. 전부. 그 인기몰이에 거기에 그 인기몰이라는 블랙홀 쪽으로 쫙 다들 밀려 들어가면서 가가지고 투표하러 갑시다 하고 40, 50대들이 이제 하면은 가가지고 이번에 이름이 좀 더 알려진 사람이 누구야? 그런 생각으로 해서 딱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20, 30대들한테 내가 뭐 꼰대 마냥 내가 뭐 너희들은 뭐 그래서 안 돼 뭐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우려를 하는 거지. 너무 인기몰이에 현혹돼서 투표를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 플러스 TK는 거의가 걔네들은 그냥 관성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쉽지가 않지. 시간이 나는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떤 뭔가 큰 자극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진보도 오른쪽 사람들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찍어라. 그게 필요해. 그래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아니면 이재명이 나오면 남경필 찍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거는 너무 그건 나의 그냥 하나의 투표권 하나를 사표가 되는 것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쪽에 마이너스 저쪽에 플러스해서 결국은 두 표 나올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투표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행동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좀 너무 따지지 말고. 아니 그래요. 나도 뭐 나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 표를 행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봤을 때,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나는 트럼프를 찍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의 어떤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건 이해해요. 먹고 사니지만 관련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근데 지금은 뭐 트럼프는 떨어졌고 바이든이 이제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런 투표권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경성 제국대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경성 제국대를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 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못하고, 그런 전 근대적인 그런 대가리 똥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성제대 나온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세상에 들어와서 떠들고 있지. 그래요. 뭐 이제 오늘 한 얘기는 그냥 이재명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잘 우리들이 지지자들이 70~80%의 지지율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5년 후에 또다시 민주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연장됐으면. 그거 안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민 갈 준비들 다 해야지.
아니 왜 자꾸 이민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 거기서 살고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민 나와도 생 고생이야. 그럼요. 자기 나라만한 데가 어딨어요. 그거는 외국에서 알고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그거는 알고 투표하시라 이거지. 이민 와가지고 다른 민족들한테 소름 받지 말고 같은 민족한테 서로 잘 어울려서 누리고 사시라고 투표 잘해서. 외국에 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근데 그렇지 않아. 진짜 외국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럼 예. 말이 통해, 무시당해.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지만 한국처럼 막 그게 안 되니까 진짜 힘든데 모르겠어요. 저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다들 힘들어.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외국 얼굴 사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잘 하시라. 맞아요. 투표 잘 해서 한국은 이재명 좋은 나라. 나오니까는 뭐 윤석열 찍는다는 둥 뭐 그런 똥밟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서 투표하시라. 민주당에 투표하시라. 그래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꼴을 안 본다. 그거 안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저쪽에는 그래도 홍준표가 유력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니 저쪽 애들은 다 그래.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 본색? 응. 무슨 본색이요? 영국 본색. 예, 저쪽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미지 세탁을 싹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일만 하겠지.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 핍박하고. 그 김재원이가, 아니죠, 홍준표가 나와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 김어준 씨 안 잘리고 잘했네요. 그 소리라고. 맞아요. 걔네들 하는 소리 농담으로, 그게 지금 오세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밑에 CEO들이 다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냥 허수아비 지금 저걸 하고 있잖아. 그 와중에 무슨 그 뭐 LH? 네. LH 그 뭐 이상한 여자애 저기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잖아. 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자기 자기 라인을 쫙 깔아보려고 했잖아. 그냥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핍박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직접 영향을 안 받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설득하고 투표를 민주당에다가 찍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결국은 밭 갈란 얘기네요. 아니 밭은 우리는 어차피 농자 천하지 대본이야. 밭을 항상 갈아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밭 갈아야지. 일 먹고 살아야지. 네. 밤에는 댓글 달아야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솔직히 나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 여기서는 이렇게 뭐 나불나불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옆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안타깝지. 근데 그럼요. 그냥 이걸로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아무튼 이재명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다가 딱 끊겼어.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뭘 하고 싶은 말인지 내가 그것도 아직 까먹었어. 아무튼 간에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아무튼 딴 데 찍지 말고 민주당을 찍자.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민주당만 오로지 민주당 찍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 찍어야 되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열린민주당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열린민주당 마음에 드시는 분은 민주당만큼 키워서 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열린민주당 밀어주겠다. 아니 근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힘들어지면 열린당도 좋을 게 없어요. 아니 그건 그래. 근데 이제 거기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 이제 뭐 근데 물심양면으로 서로가 보완하면서 그럼요. 그러면서 서로 잘 키우면 그럼요. 이쪽에 어쩔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 민주당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애들 하나씩 검증해서 쳐낼 놈들은 쳐내고 다음에 다시 좋은 후보들 있으면 다시 세우고 그런 거는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그리고 저는 열린당 의원님들 너무 좋아요. 그 열린당 의원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잘 키워가지고 네. 뭐 전국에서 의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당을 만들 수 있게 뭐 됐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찍어야지. 그렇죠. 민주당 전에 민주당이 좀 속상하고 서운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얘기만 하고 막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 매번 그러니까 뭐 그 전에야 뭐 일단은 그 치킨 앤 마우스 때를 딱 봤을 때 그렇잖아. 그냥 나라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러니까는 아니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선진국 대열에다가 올려놓은 나라를 다시 저쪽에다 줘서 다시 개판 칠 이유가 없잖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 솔직히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요.
그런 게 거,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대통령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백이나 들고 다니면서 백 안 뺏기려고 그러는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보이고 있으면 우리들은 그냥 유색인종이라는 어떤 낙인을 찍혀가지고 그냥 업신여기를 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는 외국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 애들이 너 한국에서 왔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아 이렇게 말해요. 맞아. 응. 다들 한국 사람들 좋아해. 응.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도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이 동네에 어떤 나이 든 할머니 있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아는 척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말도 걸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는 결국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행을 오거나 밖에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 안에서는 몰라. 근데 외국에 있을 때는 더 느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저기 외국에 나가실 때 등산복은 제발 입고 나가지. 맞아요. 그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외국 나가실 때는 절대 등산복 입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요. 오늘은 뭐 밤도 늦었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죠. 아니 뭐 인사는 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